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쓴 약일까요? 아니면 고물가 시대 서민 지갑을 노리는 꼼수 증세일까요? 설탕세와 설탕 부담금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설탕 부담금 도입을 제안하면서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매겨 공공의료 재원으로 쓰자는 것인데 당장 밥상 물가부터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단순한 찬반을 넘어 이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유호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을 제가 이제 세금이나 조세 문제 뭐 이런 걸로 여러 번 모셨는데 예. 설탕 때문에 뭐 다시 오시게 될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사실 저도 한 5년쯤 전에 이 주제로 연구 논문 하나 쓴 게 있는데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런 가운데 이게 과연 실행 가능할까라는 예. 뭐 여러 가지 좀 궁금증도 있었고, 당시에 제가 2019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예. 그때까지 연구가 이루어졌던 거의 모든 자료를 제가 다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논쟁이 일고 있는 것처럼 찬반 양론도 있고 그리고 실험을 실제로 했었는데 실험 결과 설탕 부담금 또는 설탕세 예. 또는 뭐 비만세 이렇게 과세한 결과 건강 증진이 좋아졌다라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결과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좀 예. 쟁점들을 짚어보도록 하고 일단 이게 논쟁이 붙은 지점이 언론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대통령이 제안을 한 거잖아요. 설탕 부담금을 네. 좀 내서 건강 증진하는 데 쓰면 어떨까라고 하니까 일부 언론에서 설탕세 도입 검토 이렇게 쓰니까 대통령이 이건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금하고 부담금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많은 청취자분들이 또 우리 뉴스공감 청취자들은 이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세금하고 부담금하고는 뭐가 다른 건가요? 일단 직관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세금은 무상성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냈다 그래서 예. 직접적으로 반대급부 받는 것은 없죠. 예컨대 소득세를 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행정 편익은 받을 수 있지만 예. 그 외에 저한테 별도로 따로 해주는 것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상성이고 반대급부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부담금의 경우에는 무상성이 아니라 대가성입니다. 예. 예컨대 공공의 자원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고 있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공공의 자원을 그 사람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부담금을 과징을 하는데 예. 이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금하고는 전혀 좀 개념이 다르다. 그리고 저도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워딩을 찾아보니까 예. 명확하게 부담금을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다시 그렇군요. 말하면 설탕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에 건강이 나빠지고 그러면 우리 건강복지재원이 많이 지출이 되니 예.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탕에 부담금을 징수하자. 이렇게 그 워딩이 나온 걸로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수익자 부담 원칙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쓰이는 데가 정해져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부담금을 이렇게 거둘 예. 때는. 그러니까 부담금이 그래서 저도 좀 찾아보니까 예. 별 부담금이 다 있더라고요.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많나? 와. 지금 24년 기준으로 90개 있고요. 예. 제가 한때 그 부담금에 관련한 그 연구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114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담금을 많이 줄인 형태인데도 현재도 90개 정도 되고 대략 20조 4천억 정도 과징이 된 걸로 나오는데 예.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자에게 과징하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흔히 드는 예인데요. 해양 심층수 이용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해양 심층수를 개발해서 그걸로 생수를 만들어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해양은 공공의 재원이고 그렇기 예. 때문에 그거를 사용해서 수익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돼서 나타나는 사회적 비용을 일반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수익을 얻는 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수익자 부담금이 있고 과거에는 이제 명칭이 도로 손괴 부담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지금 명칭을 이제 원인자 부담금 이렇게 바꿔놨는데 예컨대 덤프트럭 같은 것들이 굉장히 45톤 막 중량을 많이 싣고 다니면 도로가 많이 손괴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도로는 일반적인 자동차 사용이 아니라 굉장히 무거운 그 화물을 실어 나르는 트럭들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도로 손괴 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부담금을 징수하기도 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수익자에 대해서만 별도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도 있지만 예. 공공의 비용을 파생시키는 경우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막 기사를 좀 검색해 보니까 가장 최근에 좀 논쟁 논란이 됐던 요 설탕세 설탕 부담금 빼고 됐던 게 그 영화 입장권 부담금이 있더라고요. 예. 이게 2024년 3월에 폐지가 됐어요. 예. 근데 최근에 지금 기사를 보니까 이거 다시 도입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워낙 극장 가격이 비싸서 안 간다고 하니까 500원 정도 하는데 이거를 없앤다고 했는데 영화 티켓값의 인하 효과는 별로 없고 그리고 그거를 사실은 모아가지고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지원에 쓰는데 오히려 그 재원만 없어져가지고 지금 또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사람이 예.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많은 수준의 사회적 편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회적 편익이 어느 한 곳에만 집중돼서는 안 되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영화나 아니면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화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징수했던 일종의 그 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다양한 게 있더라고요. 여권 만들어도 예. 국제 교류 뭐 기금인가 이런 거 뭐 내고 그러더라고요. 뭐 남산 터널 지날 때 내는 혼잡 터널료도 역시 부담금 중에 일종입니다. 아, 그것도 부담금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설탕 얘기 좀 해볼게요. 설탕의 부담금 내지는 세금을 매기는 나라가 전 세계 120개가 있다라고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생각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예. 많은 거예요? 사실 이제 설탕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개괄적으로 표현하는데 예.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설탕이 많이 투입돼 있는 재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탕세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부르고 있지만 정확히 표현하자면 가당 음료, 우리가 이제 사이다나 콜라나 예. 아니면 그 과즙 음료 중에서도 설탕을 많이 투입한 게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탕 함유량이 일정 비율을 넘어서면 거기서부터 이제 과세하는 형태인데 그 세원이 엄밀히 따지면 설탕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예. 설탕을 포섭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설탕세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우리가 사서 먹는 완제품의 주스, 공산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데도 설탕이 안 들어가지. 천연 과일로 만들었다고 해도 설탕은 다 들어가더라고요. 맛을 내려고. 일단 과당을 일부 이렇게 넣는 것도 있고 예. 전혀 안 넣은 것도 있는데 예. 만약에 안 넣게 되면 좀 밋밋하죠. 밋밋하다 해서 예, 다 예. 웬만하면 넣는 게 그렇습니다.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설탕세라고 우리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예. 유럽에선 사실 유럽에서 먼저 이게 시작된 건데요. 비만세로 시작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비만을 유발하는 요인 중에 설탕도 있고 그리고 포화지방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 또는 소금이 일정 비율 이상 넘어가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비만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 비만 유발하는 요인에 대해서 과세를 해서 소비를 좀 줄이자. 그래서 유럽에서는 비만세라고도 하고 또는 정크푸드 텍스라고도 합니다. 예. 건강에 나쁜 식품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탕뿐만이 아니라 설탕 대체제도 매기는 나라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보통 그 천연 감미료가 아니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화학적으로 만든 네. 그래서 설탕보다 한 뭐 200배 단맛을 내서 토량만 들어가는 이런 거에서도 세금을 매기는 나라가 꽤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초콜릿 또는 이렇게 탄산음료에 대해서 설탕세처럼 그 세금을 징수를 하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설탕을 넣지 않고 설탕 대체제를 투입하는 경우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유럽에서 진행됐던 연구들을 보면 설탕이라고 특정하지 않고 건강 위해 식품이라는 군을 만들어냅니다. 아. 그래서 그 군들이 감소했을 때 그중에서도 어느 게 얼마큼 감소했을 때 건강이 더 좋아졌느냐 이런 거를 코호트 상태로 꽤 오랫동안 실험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실험의 결과로 나온 것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탕이 가장 위하다라고 해서 설탕을 대표적으로 건강세 또는 비만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교정과세로서 지금 세원을 포섭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스테비아. 이게 네. 설탕보다 한 300배 정도 단맛을 내서 네, 소량으로 들어가는 건데 가격은 더 비싸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 칼로리는 낮다고 합니다. 스테비아는. 그래서 그 제로 콜라나 뭐 꼭 콜라는 아니더라도 이런 뭐
칼로리가 낮은데 단맛을 내는데 많이 쓴다고 이런 예, 예. 주제들이. 설탕세든 부담금이든 간에 설탕 부담금이든 간에 목적은 건강 위해 식품의 소비를 경감시켜서 전체적인 건강 복지 재원이 너무나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있기 때문에 예. 궁극적으로는 건강 부담금이든 설탕 부담금이든 설탕세든 이 수입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음료 100ml당 설탕 함량 5g이나 8g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고 멕시코도 가당 음료에 10% 세금 부과 후에 첫해 구매량의 7%가 감소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현재 현실적인 우려들 좀 얘기를 해볼게요. 뭐가 됐든 이거 물가를 자극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지금 제가 서두에 그 설탕세 또는 설탕 부담금이 원래는 비만세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예. 이유가 설탕이라고 하는 그런 그 비만 요인 그 비만을 야기하는 요인들이 꼭 설탕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그리고 설탕이 들어간 모든 재화에 대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물가 상승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우리가 유럽처럼 좀 단연간 코호트 상태로 실험을 좀 해보고 나서 예. 어떠한 식품 말씀드리자면 뭐 콜라든 사이다든 아니면 초콜릿이든 또는 사탕이든 어느 정도 비율 이상의 설탕이 들어간 제품들이 비만을 많이 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건강 위해 식품군을 찾아내고 예. 그것에 대해서 설탕세라는 이름이 아니라 예컨대 비만세라든지 또는 건강세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과세를 한다 또는 부담금을 징수한다라고 한다면 예.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지금 현재 설탕세 또는 설탕 부담금 이러니까 설탕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설탕에 들어간 모든 제품 또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지만 사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탄산음료나 초콜릿 예. 아주 대표적으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그것도 일정 비율 이상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과세했던 것으로 봤을 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물론 설탕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라고 하면 물가 상승 요인은 꽤나 커질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부가가치세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한 10%씩 일률적으로 매기면은 그러니까 간접세 효과가 있으면은 이거는 부자에게는 별 가격이 돈이 큰 부담이 아니지만은 서민이나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꽤 되는 이런 거잖아요. 설탕세, 설탕 부담금도 마찬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소득자한테 조금 이게 불리한 거 아닌가, 조세 부담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소득자들이 비만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연구 결과이고요. 예. 그 말은 저소득계층이 비만을 야기하는 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식품 섭취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이걸 먼저 연구 결과를 말씀을 드리고 예.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설탕이 들어간 모든 재화에 대해서 다 과세를 한다라고 한다면 조세 부담의 역진성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좀 재미난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인도 같은 경우는 다단계 부가가치세 세율이 그 구조거든요. 다단계요? 예, 우리나라처럼 10% 단일 세율이 아니고 예. 거기는 뭐 4단계로 세율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 위해 식품에 속하는 설탕에 대해서는 높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예.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녹색 식품 같은 경우는 좀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이런 구조를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상품 가격이 낮은 그리고 건강에 좋은 식품을 저소득계층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예. 물론 인도의 경우에는 좀 독특한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가 사실 1999년 이전에는 설탕에 대해서 특별 소비세를 과세를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설탕, 커피, 뭐 그때 스키 용품, 뭐 TV, 냉장고 이런 거 다 과세했었죠. 아 그럼 그건 사치품이었던 건가요? 사치품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세수 확보가 더 컸던 것 같고요. 예. 다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우리나라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1999년도 이전에 그러면 물가가 설탕 때문에 올랐느냐? 사실은 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 진행자께서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 어떤 특정한 재화에 과세를 뭐 많이 했다라기보다는 다른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뭐 때문에 환율도 영향을 미치고 예, 예. 뭐 국제적으로 작황도 영향을 미치고 뭐 예. 다양한 일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역진적인 부담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건강과 관련된 위해 식품에 대해서 부담금 또는 세금을 과세했을 때 전체적으로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건강에 좋은 식품에 대해서는 더 낮은 세율 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면세 혜택을 준다든지 예. 아니면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조세보다의 역진성 이런 것들은 좀 다소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단순히 설탕세에서 설탕에 대한 과세다 이렇게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예. 국민 건강 전체를 놓고 어떤 방향으로 이 건강 관련한 세제를 구축해 갈 것인가 이렇게 조금 더 포괄적이고 점진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것도 뭐 궁금한 거 막 다 여쭤보게 되네요. 네. 그 담배도 예. 담배 가격 뭐 그냥 담배값이라고 하죠. 담배값 인상 많이 했잖아요. 부담금도 늘리고 막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근데 반짝 이제 올라가면은 뭐 금연한다, 뭐 비싸서 못 사겠다라고 하지만 어느새 다 적응해가지고 예. 1,000원 하던 시절 뭐 다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5,000원에 다 사서 피잖아요. 예, 저도 설탕세 예. 부담금 도입돼도 처음에는 와 이거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다가 다 먹는 거 아닐까요? 예, 사실은 제가 예전에 죄송합니다만 예. 담배 관련한 세금도 제가 논문 하나 쓴 적이 있고요. 예, 아니 죄송하지 않습니다. 좋네요, 아주.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예. 사실 저도 흡연자이기 때문에 예. 부끄럽습니다만 아직 담배를 못 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담배 관련한 제세 부담금을 인상하는 방법을 통해서 흡연량을 좀 줄이는 것에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저 또한 그런 과정을 겪었거든요. 예. 4,500원으로 올랐을 때 야 이제 끊어야겠구나. 음. 근데 지금 뭐 그냥 견딜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게 당시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담배는 반출되는 때에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소비자가 못 느낀다는 거죠. 아. 담배든 지금 말씀하신 뭐 설탕과 관련된 것이든 예. 이렇게 과세나 또는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통해서 소비를 떨어뜨리려면 소비하는 주체, 다시 말하면 납세자이든 아니면 소비자이든 예. 그 사람이 내가 얼마나 많은 부담금과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지 납부하고 있는지를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아, 그러면은 담배값에다가 적어 놓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4,500원을 냈는데 이 중에서 4,000원은 세금입니다. 뭐 이렇게 적어 놔야 되나요?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예. QR 코드를 활용하면 내가 지금까지 매일 담배를 몇 갑을 피웠고 예. 그리고 그 피운 담배로 인해서 나에게 누적되어 있는 세금이 얼마인지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이것도 근데 부담금하고 세금하고 섞여 있죠, 담배는 지금. 그렇습니다. 예. 네, 세금도 4,500원 기준으로 대략 3,317원 정도. 예. 예.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일단 이런 그 설탕이든 뭐 담배든 말씀드렸던 이 건강 위해 식품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이 소비를 줄이게 되는데 예. 일단은 공급하는 단계에서 이 반출 다시 말해 창고에서 나가는 단계에서 공급자가 미리 내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비자는 본인이 얼마나 이 부담을 지고 있는지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신용카드, 버스 카드를 예를 들면 예. 버스 타고 내릴 때 찍지 않습니까? 예. 그거 연말정산할 때 다 따로 빼낼 수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건강 위해 식품도 QR 코드를 찍어서 이게 건강 위해 식품이고 건강 위해와 관련된 뭐 설탕세든 설탕 부담금이든 이게 과세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나면 그래도 난 먹을래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이게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알람을 줄 수는 있겠죠. 지금까지 당신이 부담한 설탕 관련 부담은 얼마고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건강이 나빠지는 건 이 정도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계속 노티스를 주는 형태로 한다면 알겠습니다. 훨씬 더 높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건 연구 결과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과거 연구를 통해서 이 설탕 부담금은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에게 직접 부담하는 것 방식도 제안을 하신 바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약간 다른 사례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소비자들이 느끼게 하는 방법 그리고 그게 누계에서 알람을 주면 정확히 인지가 되니까 좀 줄이겠죠. 예. 공급자 측면에서 만약에 이 부담금을 징수하겠다라고 한다면 일정 기준을 두면 됩니다. 예컨대 뭐 올해부터 시행한다라고 한다면 전년 매출액 대비 몇 % 이상 매출이 증가하면 그에 예. 대해서 부담을 지우는 형태. 아. 전년 대비 몇 % 증가했느냐가 중요한 거고 만약에 예. 그게 감소하면 혹시 필요하다면 환급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부담금은 보통 어디에 쓰나요?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U를 중심으로 하는 흔히 말하는 선진국들의 예. 경우에는
진짜로 건강 증진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걷어들인 돈을 예컨대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든지 예.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 아시아 국가 태국이나 필리핀 그다음에 인도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건강 증진보다는 약간 세수 확보 측면에서 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나라들이 훨씬 더 많은 건강 증진 부담금을 징수를 해서 예. 건강 보험이 잘 안 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지출해야 되는데 연구 결과들을 보면 세수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런 비판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또 부담금이 뭐 그림자 세금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다양하게 활용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느끼게 내 어차피 돈이 나가는 거면 이게 세금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느끼는 것도 있고 실제 세금처럼 쓰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혼란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렇습니다.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부담금으로만 징수할 것이 아니라 예. 공급자 측면에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방식. 그럼 이제 매출에 그대로 이제 부가가치를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페널티를 주면 아무래도 건강 위해 식품이 아닌 녹색 식품, 건강에 좋은 식품을 이제 우선적으로 팔려고 할 것이고요. 예. 그렇게 자연스러로 조정이 되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알람을 주는 겁니다. 당신이 얼마큼 소비하고 있고 얼마나 부담을 했다. 예. 이런 방법도 같이 고려하거나 또는 대기업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직원들, 우리 국민들이겠죠. 국민들에게 건강 시설을 좀 많이 제공해줬다. 또는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혜택을 줬다라고 한다면 법인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흔히 말하는 이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하듯이 그렇게 비용으로 많이 깎아주는 방식. 그럼 혜택도 주고 페널티도 주는 방식이니까 혜택을 더 많이 누리고 페널티는 줄이는 방식으로 공급을 조절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기업들이 이를테면 알리백 같은 거 달성하기 위해서 태양광 에너지 뭐 패널 많이 설치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방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단편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 그리고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놓고 건강 위해 식품을 추려내고 그리고 건강 시설도 좀 추려내서 그와 관련된 세제를 종합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취지에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지금 워낙 지출할 때는 많은데 돈이 지금 조세가 부족해서 지금 세금을 늘리려는 뭐 이거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런 거에 시그널을 보내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서도 좀 강하게 시사를 하고 있고 뭐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그거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부담금이 총 90개가 있고 24년 말 기준으로 20조 4천억 정도 과징이 됐거든요. 만약에 설탕이라고 하는 재화 전체에다 놓고 과세를 한다라고 하면 증세 목적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담금이라고 명확하게 워딩을 하셨고 다른 나라의 설탕 관련한 그 부과 또는 뭐 징수의 시스템을 봤을 때 전체 재화가 아니라 일정한 그 특정 건강 위해 식품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질 수 있는 세수 또는 뭐 부담금 수입액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논의가 시작됐으니 좀 건설적으로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면서 지금까지 류오림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